한계를 둘자. 멘토라서 채웁시다. 만시간의 법칙. 같이 공부하는 가치를 알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개념원리 미적분 필수 예제 4번 문제 보시면 급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쭉쭉 있을 때 일반항 캡틴 AN은 스몰 an 마이너스 아니군요. 틀렸네요. 일반항은 자 다시 바꾸면 이렇게 쓸 수 있나요? n분의 스몰 an 마이너스 3. 이 녀석이 수렴 안 돼요. 근데 우리 급수 자 다시 복습합니다. 시그마 첫 번째 항부터 무한 번째 항까지 캡틴 AN의 이 녀석을 급수라 부르거든. 근데 수렴 발사는 시그마로 줘서 못하니까 부분합의 극한값, 그러니까 SL에 대한 극한값을 조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어떤 알파로 수렴한다면 그 캡틴 AN이라는 일반항의 극한값이 얼마지? 0이라는 거. 그래, 이 녀석이 0으로 수렴한대.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스몰 n분의 스몰 an 이 녀석의 극한값이 얼마로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3으로 수렴한다는 사실. 얘를 사용할 수 있겠니? 자, 그럼 준식 한번 보세요. 준식에 이 스타1을 이용하려면 분자 분모에 뭘 나눠줄까? n을 나눠주면 어때요? 준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n분의 스몰 an 빼기 1분의 4 더하기 n분의 an 어때요? 수렴할 때는 분자, 분모, 합, 차에 분배 가능했었지. 그러면 풀을 정리하면 3 마이너스 1분의 4 더하기 3 답은 2분의 7 이렇게 수렴합니다. 개념원리 미적분 페이지 45쪽 확인 체크 39번. 자, 주어진 기억 조건 한번 천천히 한번 볼까요? 일반항 이 전체가 의 급수값이 2분의 1로 수렴한대. 그럼 이 전체를 그냥 편의상 별 n이란다면 다시 기억이 성립한다면 반드시 성립하는 충분 조건이 뭐지? 그 별 n의 일반항, 이 별 n 전체를 일반항으로 썼어. 이게 녀석이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는 거예요. 다시 별 n자리 이 녀석이 0으로 간다는 건데, 그러면 뒤에 이 녀석은 수렴이에요, 발산이에요? 이 파란색 일반항 한번 보세요. 그렇지, 어디로 수렴해요? 2로 갈 수밖에 없거든. 그럼 스몰 an에 대한 극한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2로 갈 수밖에 없어.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스몰 an이 2다. 아니 서술형이면 이렇게 적으면 조금 힘들겠니까. 자, 어떻게 푸냐면 서술형에서는 만약에 이런 말이 나왔다면 이 an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풀이를 적어라 한다면 스몰 an은 이렇게 쓸 수 있나요? n제곱 플러스 1분의 2n제곱 플러스 별 n이잖아요. 자, 그런 후에 등식의 법칙을 써서 양변에 극한을 취해도 그 등식은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라고 하지. 자, 그런데 극한의 기본 성질은 뭐였어? 어떤 수열이 수렴한다면 실수배, 합차, 곱, 나눗셈, 단 나누는 수 0이 아니어야 되고 나누는 수의 극한도 0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분배 가능하지? 이 극한을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에 분배한다면 앞쪽 극한값이 얼마라고? 2였잖아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차수가 똑같네. 최고차의 계수 b. 그래서 빨간색 이 별에 가는 극한이 얼마였어요? 0이었죠. 요식 성립하지? 0으로 가니까 그래서 2 더하기 0 답은 2라고 쓰시는 게 맞아요. 근데 서술형이 아니라 근데 실전 수학할 때는 맞아요. 첫 번째 풀이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괜찮아. 뒤에 있는 수가 2로 수렴했으니까 안 그래요? 별에는 수렴하려면 이게 2로 수렴했어? 그럼 앞쪽도 2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 라고 실전에 수능에 나오거든. 앞으로 한 10개월 후면 수능 칩니다. 그때 바로 써먹으세요. 개념원리 미적분 46쪽 필수예제 5번입니다. 자, 급수에 대해서. 근데 이 AN의 급수와 BN의 급수 중에서 AN은 지금 수렴인지 발산인지 알아 몰라? 노 아이디어. 아직은 몰라요. 수렴하는 급수란 말이 없잖아. 하지만 BN의 급수는 얼마라고 하는데?
마나 3으로 가면 됐지. 근데 쓰이든 안 쓰이든 이게 수렴한다면 그 일반항의 극한값은 얼마나? 0이다. 쓰이든 안 쓰이든 단디 딱 적어넣어. 자, 니은도 한번 보세요. 니은의 일반항 이 전체예요. 자, 집중. 이 전체를 그냥 편의상 별 n의 새로운 수열로 잡겠습니다. 이 별 n의 급수가 15로 수렴한대. 그러면 쓰이든 안 쓰이든 그 별 n에 관한 극한값이 얼마다? 0이라는 거. 자, 아셨죠? 명심하셔야 됩니다. 됐지? 그런데 다시 한번 별 n에 대한 집중을 좀 할 겁니다. 이 녀석을 해석해 내셔야 이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거든요. 자, 이걸 AN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어 없어? 자, 이거 AN에 대해서 정리한다. 2BN 넘겨 3을 나눠. 그럼 스몰 AN은 어떻게 쓰실 수 있어요? 3분의 1 별 N 더하기 3분의 2 BN까지 맞나요? 우리 시그마 기본 성질 중에 수렴할 때는 수렴하지 않아도 급수를 씌울 수 있어 없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나 없나요? 있어 없어요? 양변의 일종의 시그마를 씌운 거다. 맞나요? 자, 그리고 누가 묻거든. 급수의 기본 성질이 뭐야? 라고 묻거든. 급수가 수렴할 때는 합과 차이는 분배 가능해? 안 가능해? 그리고 실수배, 그러니까 개수라 부르지. 개수는 앞쪽으로 빠져나와서 3분의 1 곱하기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번짝까지 별 n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시그마 n 1부터 무한제곱 무한대까지 bn이라고 쓸 수 있나? 자, 그런데 이 값이 스타트 보이지? 얼마나 하고? 니은이죠. 일종의 니은. 기억이죠. 니은님 나는 니은. 스타트가 아니라 니은 적용하면 얼마예요? 이 별에 관한 시그마가 얼마라고? 15라고. 보이나요? 여기 니은에서 15라고 했잖아. 이 녀석이 얼마라고 했어? 기억에서. 마이너스 3이라고 했네? 계산하면 3분의 1 곱하기 15는 5가 나오고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 얼마 나오지? 마이너스 2. 답은 3. 중요합니다. 개념원리 미적분 페이지 47쪽 연습문제 40번. 어떤 수열이 있는데 이 녀석을 읽으라면 무한급수죠. 무한급수가 6으로 수렴한대. 그러면 기억이면 반드시 성립하는 건 그 일반항의 극한값은 얼마가? 0이다. 쓰이든 안 쓰이든 이쁘게 적어두세요. 알았지? 그런데 SN이 한글로 바꾸면 부분합이라 부르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그런데 그래? 이 녀석 극한값을 물었어. 그런데 스타1에서 이거 일반항 AN에 대한 극한값은 알았지. 얼마라고요? 0이라는 거 알잖아. 그럼 똑같은 말로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마이너스 SN분의 3만 남네. 이게 SN에 대한 극한값은 얼마일까요? 이거 어떻게 구할지 배운 적이 없는데요? 아니야, 배운 적이 있어요. 잘 보세요. 무한급수는 뭐가 뗐어? 이 기억의 좌변값은 누가 물어보거든. 부분합의 극한값 바꿔 얘기하면 SN의 리미트와 같대. 그 값이 얼마래? 6이라는 거 우리 안 써먹었잖아 아직. 어때요? 무한급수라는 건 부분합 SN의 극한값과 같잖아. 그러니까 이건 리미트 SN은 분배 가능하지. SN의 극한값은 얼마다? 6이었다. 답은 마이너스 6분의 3.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쓰시면 돼요. 개념원리 미적분 페이지 48쪽 연습문제 46번 문제입니다. 이 녀석을 무슨 수위라고 부르냐면 혹시 수위를 할 때 피보나치라고 들어본 적 있나? 피보나치 수학자 이름이거든요. 예전에는 교육과정에 당당히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이 수학자 이름을 따서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표현을 쓴단다. 그래? 이 꽃잎 수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여 하여튼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럼 세 번째 항 구해볼게. 잘 봐. 세 번째 항은 뭐지? n자리에 2를 대입한 거지. 그러니까 A3는 뭐가 나오지? A2 더하기 A1. A2랑 A1을 더하면 뭐지? 3. 그럼 A4는 뭐예요? 세 번째 항과 두 번째 항까지 합과 같네.
더하면 얼마예요? 3 더하기 2 얼마? 5가 되지. 그럼 더 안 씁니다. A5는 중간까지 생략할 거예요. 네 번째 항과 세 번째 항까지 합 8. 여섯 번째 항은 뭐예요? 다섯 번째 항과 네 번째 항까지 합 13이라고 적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라 부른다. 알겠지? 그런데 좋았어. 그래 이제 알겠어. 그건 알겠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거야. 오호, 천천히 보니까 보세요. 스몰 an 다시 an 자리에 요걸 초록색이라 할게. 이 전체 일반항을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자, 일반항을 정리한다. 분모는 그대로 놔두세요. 근데 분자를 다르게 쓸 수 있나? an 자리에 요 위에 피보나치 수열을 성립한댔잖아. 그럼 an에 대해 정리해버리면 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까지 맞아. 이거 분리형이라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분리하면 뭐가 남지? 약분 an 플러스 1분의 1이 남지. 뒤쪽 이렇게 분리하면 뭐가 남지? an 플러스 1 약분되니까 뭐가 남지? an 플러스 2분의 1이 남네. 맞아, 틀려요. 1번은 이거예요. 자, 그럼 좋았어. 이 값을 바로 지금은 구하기 힘들어. 그리고 준식을 자 크게 한번 보세요. 이 준식은 일반항, 초록색 일반항이라고 불렀다 그지? 일반항의 무한급수네. 오, 전체를 급수로 부르죠, 그죠? 이 준식은 그런데 수렴 발산을 1로 조사 못하니까 뭐에 대한 걸 조사하냐면 리미트, 부분합이라는 건 이 전체를 일반항으로 썼다. 맞지? 일반항의 이 녀석 가지고 합 SN 구할 수 없어요. 합 SN의 극한값으로 조사한다고요. 그럼 자 갑니다. 첫 번째 항은 뭐예요? 첫 번째 항은 뭘까요? 1을 대입해보세요. 1을 대입하면 A 2분의 1 빼기 A 3분의 1. 이게 첫 번째 항이죠. 두 번째 항은 뭔데? 2를 대입하면 A 3분의 1 빼기 A 4분의 1. 오, 망원급수의 원리네. n번째 항은 an 플러스 1분의 1 빼기 an 플러스 2분의 1까지 맞아. 가로 닫아버리면 괜찮죠? 그런데 이웃 한 두 항끼리 다 소거되면 제일 처음 항이 남고 제일 마지막 항이 남네. 근데 미루 짐작컨대 이 녀석은 n 값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an 플러스 2는 잘은 모르지만 점점점 n에 가는 식이 점점점 커지지 않나요? 첫 번째 1, 2, 3, 5, 8, 13 점점점 커지니까 리미트 극한에 씌우면 뒤에 값은 얼마지? 0이죠. 남는 건 제일 처음 항 A2가 2거든. 그래서 2분의 1로 수렴한다. 와,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물론 내가 선생님이 얘기하는 좋은 문제라는 건 수능 기준에서 수능에 나오고요, 변형되고 앞으로 나올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개념원리 미적분 페이지 49쪽 연습문제 48번 문제. 수열 AN이 있어. 근데 이걸 기억의 요 조건을 잃는다면 급수의 일반항 이 전체 이 별 n의 일반항의 큰 값이 무한급수가 3으로 수렴한대. 그럼 다른 거 몰라도 그 일반항의 극한값은 반드시 얼마다? 0으로 간다. 근데 크게 한번 보세요. 자, 이걸 정리를 조금 할 건데 이 별 n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면 적어야 되겠네. n 곱 an 빼기 뭐 그대로 적은 거예요. 이 값이 별 n이라 한다면 이거를 우변으로 넘기고 n을 나눠줘. 그럼 스몰 an은 이렇게 쓸 수 있나? 2n제곱 플러스 n분의 n제곱 플러스 1 더하기 n분의 별 n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어때? 맞아요? 그냥 그래요. 맞죠? 그런데 별 n이 어디로 간다고? 별 n의 극한은 여기 리미트 한번 씌워보세요. 이건 무한대분의 0이잖아요. 0으로 수렴하고 이건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차수가 똑같네. 최고차의 계수비 2분의 1로 수렴하네. 이걸 찾아낼 수 있니? 그러면 극한을 성질해서 하투번을 써버리는 거야. 하투번을 접목시켜보세요. 이건 0으로 이건 0으로 가잖아. 답은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아닌데, 그죠? 뭐가 틀렸죠? 전체를 넘겨서 n을 나눴잖아. n을 나누고 무한대 씌우면 무한대분의 0. 아, 0이 아니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그렇지. 답 이렇게 쉽게 놓으면 안 되지. 이렇게, 미안해요. 0이 아니라 스몰 an의 극한 값은 얼마예요? 2분의 1인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2로 수렴하네. 계산하면 4분의 1 플러스 1 더하기 2 3이 될 것이고 4분의 12 더하면 4분의 13으로 수렴한다 라고 쓰셔야 돼요. 2022년 3월 24일 서울시 교육청 고3 선택형 미적분 24번 문제입니다. 자, 기억 조건을 보니까 우선 AN을 이거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모르니까 함부로 구매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알았지? 수렴한다는 말이 없잖아. 그래서 내 제자들은 이걸 봤을 때 맞아요. 이 전체를 뭘로 본다? 뭐 새로운 수열, 뭐 별 n이라고 둬야 되는 거야. 별 n의 극한값이 얼마다? 2라는 거예요. 알았죠?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 그러면 생각해봐. 이 녀석을 만들 수 있을까? 야, 3an-5an을 만들 수 있을까? 자신 있으면 만들어 보세요. 그래.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설명해보고 싶은 친구. 어떻게 하면 되지? n제곱을 나눌까요? 되든 안 되든 해볼게. 오케이, 좋았어. 나는 말을 하는 친구가 좋습니다. 선생님은 직업상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선생님 수업 끝나고 나면 말을 잘 많이 안 해요.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직업이니까 말을 하지만 자, 우선 n제곱을 나눠볼게. 틀려도 괜찮아. 그 분모는 뭐가 되지? 4가 되고 분배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n제곱 어떻게 하면 될까? 나눌까요? 한 개씩만 줄까요? 오케이. n제곱을 나누기 n 해버리면 앞쪽은 2 더하기 n분의 1. 좋아서 한 개만 주면 어떻게 돼요? n분의 an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별 n 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3an 5n 자체가 지금 별 n인데 어떻게 한다고? n을 나눠줄까요? 좋았어. 나눠주면 n분의 그러니까 3 곱하기 n분의 an 빼기 5 이 녀석은 n분의 별 n이 될 것이고 맞나요? 이거 극한은 얼마다? 0이라는 거. 그렇지. 왜? 별 n의 극한값은 2로 가지만 n분의 2의 극한값은 0에 다가가거든. 그럼 이 전체가 0으로 가고 싶어요. 그럼 남는 건 n분의 스몰 an은 뭐로 수렴한다? 3분의 5로 수렴한다는 걸 look at me 찾아낼 수 있니? 그러면 준식은 내 건 넣네. 리미트 떼도 괜찮지. 바로 접목시킵니다. 분모는 그대로 4. 소괄호 안에 한번 보세요. 2 더하기 무한대분의 1이니까 어디로 가지? 0으로 가네. 아하. 2 더하기 0 곱하기 n분의 an의 극한값은 어디로 가지? 3분의 5. 와우. 그래서 4분의 3분의 10. 괜찮지? 계산하면 12분의 10. 약분하면 6분의 5. 2022년 3월 24일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입니다. 선택형 미적분 27번. 자, 수문 그림 찾기. 좀 어려워요. 연습 필요한 부분입니다. 잘 보세요. 자, 밑줄근 이 두 개를 좌변으로 넘길 거예요. 이 녀석과 이 녀석 휘리릭 넘기면 an 전체 제곱 빼기 4n 곱 an 더하기 2n 전체 제곱은 n보다 작네. 완전 제곱이 되네. 어떻게? an 마이너스 스몰 2n 전체의 제곱 이렇게 바뀌네. 괜찮죠? 이 녀석은 그러면 스몰 an 마이너스 2n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아야 될까?
마이너스 루트 n보다는 크고 루트 n보다 작아야겠지. 설명해 드릴까 이거? 해줄까? 오케이. 이 정도 알아듣겠나요? 그러면 잘 봐. 이 녀석 가지고 나는 얘를 만들고 싶어요. 양변은 뭘 더하면 좋을까? 그렇지. 5n을 더하세요. 그럼 가운데 있는 건 an 더하기 3n이 될 것이고 이 녀석은 5n 빼기 루트 n. 부동 안 바뀌지? 5n 더하기 루트 n. 자, 그런 후에 분모 있는 보이나? 분모 있는 이 초록이를 어떻게 해주면 될까? 나눠준다고 생각하시면 부동의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죠? 그냥 그대로 써도 괜찮겠지? 자, 이런 조건 넣어보면 우리 수열의 극한값의 대소관계 기억나지? 이 왼쪽에 있는 거 무한대분은 무한대인데 차수가 n차, n에 관한 1차, 1차 똑같네? 차와 수가 똑같을 때는 최고차의 계수비 얼마를 수렴하지? 2분의 5로 이 녀석은 어디로 수렴하지? 2분의 5로 수렴하니까 가운데 있는 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그렇지. 2분의 5로 수렴한다. 라는 문제. 실제는 이렇게 써먹습니다. 개념원리 미적분 페이지 50쪽 등비급수입니다. 자, 우선 등비급수를 하기 전에 급수만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짧게 첫 번째 항부터 무한번째 항까지 일반 AN을 급수라 불러요. 근데 이 녀석 가지고 수렴 발산 조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뭘 조사한다? 한글로 바꾸면 부분합 SN에 대한 극한을 조사한다. 그리고 이 녀석이 알파로 수렴한다면 반드시 성립하는 건 뭐였지? 일반항 AN에 대한 극한은 0이다. 맞죠? 뭐 추가한다면 급수의 성질까지도 반드시 정리정돈 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등비급수에 대한 정의만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달라지는 건 AN 가지고 조사할 건데 AN이 바로 등비수열이잖아.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다시 한번 이걸 복습하면 합니다. 등비수열의 정의는 뭐였지? 뭘로 표현했었지? R로 표현했어요. 이웃한 두 항의 비율이 AN에 대한 AN 플러스 1의 비율이 항상 R로 일정하면 등비라 불렀어요. 기억나죠? 그럼 등비수열 합도 기억나네? 복습합니다. 1-공비 분의 첫째 항 A 곱 1-R의 N제곱.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야. R이 1이 아닐 때는 쓸 수 있는데 만약에 R이 1이면 얼마예요? SN은 어떻게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A를 N번 곱한 거 다시 A 곱 N 맞죠? 이렇게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이왕 한 김에 등차도 복습하고 하겠습니다. 다 못하겠네. 잠깐만 끊겠습니다. 등차수열의 정의는 뭐였지? distance d로 표현했었어요. 이웃한 두 항의 차가 일정하면 돼. 그럼 일반항은 물론 대부분 아이들이 AN을 첫째 항 더하기 n-1곱 d라고 익히지만 올해 수능에 2022년 11월 17일 날 쳤던 수능에 얘가 나왔어요. dn 더하기 a-d. 이게 수능 문제입니다. 결국 n에 관한 몇 차 함수? 1차 함수를 이해를 하셔야 돼. 그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합의 SN도 조사할 수 있겠네. 등차수열의 합은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라스트 항. 근데 이거 초등수학 책에 있어요. 동생들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항의 개수 곱하기 2분의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어제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최상위 수학, 디딤돌 최상위 수학 책에 이 문제를 풀었어요. 초등수학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나도 이렇게 읽으세요. 항수 곱하기 중앙값.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 더하기 3 더하기 5의 등차수열이 있어. 20 더한 등차수열 맞죠? 항의 개수 3개. 이걸 전문용어로 2분의 a 더하기 l을 우리는 중앙값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3 때 배웠지 중앙값? 1과 5의 중앙값 얼마? 답은 9라고 쓰는 거예요. 에이 선생님 홀수 개니까 쉽네요. 1, 3, 5, 7 한번 보세요. 항수 몇 개? 4개. 1과 7의 중앙값 3.5. 이렇게 하시면 된다.
아, 3.5면 4조. 아, 미안해. 산수 틀렸다. 알겠지?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복습, 한 단계만 더 나가겠습니다. SN을 함수로 표현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2분의 항번호 이 곱 첫째 항 더하기 항수 마이너스 1곱 공차 D. 근데 선생님한테 미리 배웠던 친구들은 복습 요 개념은 뭐가 같아? 분배하면 dn 곱하기 n 해버리면 2분의 dn제곱 더하기 n의 개수 포함될 수 있겠지? 정리 안 합니다. 결국 n에 관한 몇 차 함수? 2차 함수. 그래서 예를 들면 간단하게 듭니다. 만약에 합의 SN이 7n제곱 마이너스 2n이 있다 치자. 공차 얼마? 14. 그래서 일반 AN은 14n. 근데 우리 이때 합 SN은 A1이라는 거 알지? A1이라는 거 7에서 2 빼면 5가 나와야 되지. 여기도 n자리 1을 대면서 5가 넣으려면 상수 뭘 빼줘야 돼? 얼마? 마이너스 9 해주면 어때요? 요 S1은 7 빼기 2, 5가 되잖아. A1은 보세요. 14 빼기 9 하면 5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반드시 수열 파트를 복습을 좀 해오세요. 그 등비수열, 등차수열이 된다면 물론 교육과정에는 등비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나오지만 등차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 다시 한번 정리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등비중앙이라는 것은 등비중앙이래. 등비급수라는 것은 이 일반항 빨간색 일반항 AN 자리에 첫 장 곱하기 공비의 n-1 내용을 대입해 정리할 겁니다. 요 다음 내용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유도해 드릴게요. 필요하면 한번 숙제를 한번 하고 공부를 좀 해오세요. 유도 반드시 해드릴게요. 외우지 마세요. 올해 수능에 나올 정도로 94년 수능부터 2024년 수능까지는 반드시 나올 겁니다. 단 한 번도 빠짐없습니다. 한 번 안 나왔습니다. 딱 한 번. 그에 빼고 다 나왔거든요. 반드시 유도해 드릴게요. 그냥 외우지 마세요. 1-스 공비군의 첫 장 A가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전 걸 복습을 좀 해오세요.